현재 주식의 시세, 즉 주가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선정한 주식 종목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영상에서는 종목 선정을 위한 기본적 분석을, 이번 영상에서는 선정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식 차트와 보조지표를 활용해 유의미한 참고치를 도출해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할 때 참고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기술적 분석의 결과만을 맹신하고 몰빵 투자로 단타를 여러 차례 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이 좋은 경우 이런 투자로도 아주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본인이 로또를 구입해서 당첨된 적이 없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기술적 분석은 우량하고 성장할 만한 종목을 선정하고 장기 투자를 위해 분할로 매수를 하고 싶을 때, 혹은 리밸런싱을 위한 매도를 고려할 때 참고치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주식 차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식 차트에는 기간에 따른 주식 시세를 막대와 색깔로 표현하여 긴 시간 동안의 주식 시세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봉이라면 한 개 막대의 1일치의 주식 시세가, 주봉이라면 일주일치에, 월봉이라면 한 달치의 주식 시세가 한 개 막대에 요약되어서 표시되는 거죠. 그래프를 조금만 보고 있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직관적인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차트 프로그램, 어플이나 사이트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선 차트가 있어요. 바로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보여줄 만큼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주식 시세의 등락 추세를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고, 올라가는 방향이라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일본 기준 60일 이동평균선을 본다면 약 2달간의 주식 등락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월봉 기준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본다면 5달 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현재 주식의 시세가, 즉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좋은데요. 만약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 대비 많은 차이로 높은 곳에 있거나 혹은 낮은 곳에 있다면 여태까지의 추세 대비해서 현재 주식의 시세, 즉 주가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며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짧은 이동평균선은 참고하지 않고 있고요. 예상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일봉 기준 200일 이동평균선, 주봉 기준으로는 120주,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는 60월 정도를 보는데, 6개월, 2.5년, 5년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여 현재 가격이 그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고 분할 매수에 활용하는 편입니다. 만약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추세 대비 매우 저렴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추세 대비 너무 고평가된 시점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보류하고 다른 종목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래량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은 해당 기간, 일, 주, 월 봉이 있죠. 이런 해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주식이 매매가 성사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흘러 넘친다고 해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정보들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 정보는 알 수 없겠지만 다행히도 거래량이라는 지표로 그런 거물들, 큰손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거래량이 잠잠하고 시세 변동도 별로 없이 막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어떤 거물이 큰 돈을 들여 많은 수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 거물은 어떤 좋은 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주가 조작, 장난질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 큰 손이 본인이 산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며 매도를 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큰 손이 어느 순간 매도를 해버리면 다시 이 종목은 급격한 하락과 함께 투자 매력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는 거래량은
차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혹은 매도를 고려하고 있던 그런 보유 종목을 정리할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런 시그널이 나와주면 아, 이제 매도를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RSI 값, 상대 강도 지수 값인데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를 숫자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환산해서 나타난 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값이 30 이하면 저평가, 70 이상이면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분할 매수를 할 때 가능하면 30 이하일 때, 그리고 매도를 고려할 때는 70 이상일 때를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잡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하는 부분은 바로 신용 잔고율인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 본인이 보유한 돈 이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돈 100만 원에 신용으로 100만 원을 빚내서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주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다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팔아 빚을 청산해버리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매우 비싼 편이에요.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강한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이 방법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용으로 거래한 주식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신용잔고율인데요. 이 지표는 모험적인 투기꾼이 얼마나 많이 이 종목에 묶여 있는지를 나타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적 투자자가 이 종목에 단기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 잔고율이 낮은 상태에서 증가하는 상황이 될 때, 그런 시점일 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율이 너무 낮다면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너무 높은 잔고율은 투기꾼들이 아주 많이 물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술적 투자에 대한 4가지 지표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기술적 분석의 방법은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4가지 지표들만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논리적인 관점으로 유의미한 핵심 지표는 이 4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장기 투자자의 분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참고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막 단기로 사고팔고 하다 보면 분명히 손실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처음부터 거액으로 하지 말고 소액으로 연습 삼아 익혀나가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인간의 멘탈과 감이 생각보다 투자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놨는데 뜬금없이 멘탈과 감에 의존해서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좀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바쁜 일이 좀 뭉쳐서 제가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 혹시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도 올해 안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요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일을 시작하셔서 아주 작게나마 열매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